오늘의 보험 핫이슈, 이것만 따져봐도 가성비 200%업 어린이 보험입니다. 정말 어린이 보험도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가입을 해서 100세까지 꼭 보장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 내용도 중요하지만 보험료 선정도 참 중요하겠죠. 박성일 전문가님. 네. 자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보험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아들만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아들 둘이 맨날 다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요즘에 더더군다나 애들 보험 어. 정말 잘 들어놓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뭐 저도 저희 아내랑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보험으로 잘 준비를 네네. 했는데 사실 도대체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어린이 보험 왜 잘 준비해야 되나? 명확합니다. 애들이 많이 다치고 아프기 때문이에요. 네. 실제로 저는 저희 아이들이 거의 병원을 그 집드날 들듯이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애들이 좀 많이 커가지고 지금은 병원을 많이 안 다니지만 정말 네. 어릴 때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에는 거의 뭐 집드날 들듯이 병원을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어린 손주분들이나 아이들이 있다면 저 같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네. 또 아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그렇죠.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아이들 친구들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보면 연령대별로 평균 진료비를 한번 보니까 네. 아이들이 9살까지 그러니까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가 병원비를 제일 많이 써요. 오. 그리고 네. 이제 조금씩 크면서부터는 조금씩 병원비가 줄어들다가 네. 이제 20대, 30대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또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정말 10살이 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정말 아플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 뭐 네. 병원 다닐 일이 많은 그런 것들을 보험으로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30대 이후부터 다시 병원비가 또 올라가는 걸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쓸 병원비를 보험으로 어떻게 잘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예를 들어 30세 만기인지 혹은 100세 만기인데 보장이 약한 건 아닌지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박성일 전문가께서 왜 그렇게 어린이 보험을 탄탄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실제 통계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살 이하일 때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드네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 꼭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과연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어떤 걸 따져봐야 할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험 체크 포인트 1번은요. 30세 만기냐 100세 만기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30세 만기로 준비를 하면은 좀 간편해 보이기도 하고 보험료도 훨씬 더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고민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100세 만기까지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귀찮은 일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최유리 전문가님, 사실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만기를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무래도 보험료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30세 만기는 만기가 짧은 대신에 100세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보험료도 저렴하다는 좀 장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당장 내는 금액이 좀 부담스러우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내는 보험료를 절감시키셔서 30세 만기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요. 막상 이 30세 만기로 진행을 하셨다가 네. 내 자녀를 생각해서 갖고 가라고 했는데 막상 전환할 시기에 전환이 필요해서 할 시기에 보험료가 올라버리면 자녀가 과연 이걸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이 그게 좀 부분에 어렵죠. 네. 가치는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0세 만기로 이제 보자면요. 100세 만기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납입을 완료한 뒤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네. 단 지금 내는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지만 이제 20년을 납입한 뒤에 우리 자녀가 사회 초년생, 사회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시작할 때 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최유리 전문가께서 어린이 보험을 30세 만기로 가입했을 때와 100세 만기로 가입했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샅샅이 살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보험료가 사실 30세 만기로 가입할 때 훨씬 저렴하긴 하지만 보험료를 오래 내야 한다는 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짚어주신 내용처럼 나중에 뭐 시집 가고 장가 갔을 때 보험을 물려줬는데 결국은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시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좀 100세까지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또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네요. 자, 윤찬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보험이 얼마나 보험료가 차이가 나기에
이렇게 유리한 점이 좀 없어도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건지가 궁금해요. 네, 보험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20년 납 30세 만기와 20년 납 100세 만기를 제가 기준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많이들 준비하시는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 그리고 입원 일당까지 준비를 하셨을 때 네. 30세 만기는 14,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오. 그런데 100세 만기를 보시면 거의 10배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30세가 됐을 때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보험료만 보시더라도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네.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30세 이전에 암이 발병할 확률 이런 거를 보셨을 때 정말 네, 정말 낮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게 측정이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은 나는 저렴하게 내면서 나중에 30세로 전환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30세가 돼서 또다시 20년 동안 납입을 하신다면 이거는 정말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겠죠. 총 40년을 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 30세에 전환하는 어린이 보험에 주의할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30세 전환형 어린이 보험의 준비 시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전환 시점 전에 발생한 병력에 상관없이 100세 전환이 가능한가? 아. 이 얘기는 뭐냐면 30세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어디가 아프거나 네. 다치거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을 못 받는다면 요거는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료가 가입 시점에 적용이 되는지 혹은 30년이 지난 뒤에 결정이 되는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료 납입이 전환을 했을 때 갱신형으로밖에 안 되는지 비갱신형으로밖에 안 되는지 요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지 이런 네. 부분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전환이 가능한 것만 기대를 하고 이제 난 우리 아이가 30살 되면 전환시켜줘야지 했는데 만약에 이 가입한 보험이 그런데 30세 이전에 병력이 있으면 전환이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보험증권 좀 살펴보시면서 그런 부분이 써 있는지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일 전문가님, 저는 네. 이게 또 궁금해요. 만약에 100세 보장으로 전환을 했어요, 30살에. 네. 그랬을 때 보험료가 뭐 10,000원대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저희들이 보여드린 그 정도 내용만 들어가도 보험료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네. 있었을 텐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긴 네.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총 납입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은 20년 납 100세 만기 아니면 30년 납 100세 만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환하는 시점에 네. 보험사마다 이게 20년 그래 뭐 30세부터 보험료 좀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전환형 보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 보험사의 경우에는 그때부터 20년 갱신 혹은 30년 갱신으로만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세에 이 보험을 물려받은 아이가 네. 그러면 100세 만기로 보장을 받으려면 70년을 내라는 뜻인 거예요. 갱신이니까 그냥 보장받을 때까지 계속 그렇죠, 내는 그렇죠. 거죠. 그것도 네. 갱신되는 보험료를 70년 동안 내라고 한다면 아이고. 엄밀히 따지면 90년 동안 내는 보험료가 되는 와.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보험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또 전환하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가 얼마로 바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약관에 보면 전환 시의 보험료는 해당 시점의 위험률을 반영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냥 예.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20만 원 낼지 50만 원 낼지 100만 원 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보험을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네. 이 경우는 30세 시점에 100세 만기로 전환했을 때의 예상되는 보험료예요. 네. 보시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14,000원짜리 보험 있잖아요. 네. 그게 30살부터 22만 8천 원을 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오. 예상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20년 갱신
혹은 30년 갱신이라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이 낼지,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 가입할 때 저렴하다고 해서 30세 네. 만기가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저는 만약에, 지금 네. 아까 보여주신 표에서 네. 좀 제가 집중을 했던 게 그냥 30세 만기는 14,000원이 맞았어요. 그런데 100세 만기까지 그때 가입을 했으면 한 13만 원 얼마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환을 하니까 20만 원대로 또 올라가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네. 그냥 예상인 거예요. 알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아이한테 딱 물려줬어요. 자, 네.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보험을 물려줬으니까 앞으로 네가 내라 해가지고 너 돈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네가 네. 가져가라 해서 줬으면 정말 아이가 나는 알지도 못하는 보험을 물려받아가지고 네. 이걸 앞으로 70년을 내라고? 아이고. 그럼 정말 내겠습니까? 네. 그럼 처음에 가입할 때 엄마 아빠의 좋은 뜻,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정말 유지는 될까요? 그럼 오히려 이게 아이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값진 선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30세 만기로 그러니까 가입하시는 게 답은 아니다. 이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면 보험료 부담은 확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100세 만기로 했을 때는 약간 10배 차이가 날 정도로 보험료 부담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자녀가 30살이 된 다음에 100세 만기로 전환을 할 시점이 오면 그때부터 20년 동안 내야 하는 보험료가 또 훨씬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또 내는 그 기간도 정말 길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성일 전문가님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30세 만기로 준비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100세 만기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모든 담보들이 다 100세로 올라가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 사실 네.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리다 보면 네. 이제 100세 만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년 납 100세 만기 혹은 30년 납 100세 만기로 아이들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네. 보는데 이게 보험료가 부담이 되니까 적정 수준에서 보장을 줄이셔서 가입하시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30세 만기로 하는 것보다 보장은 너무 터무니없이 적고 네. 그렇다고 또 이게 애가 이렇게 크면서 정말 쭉 가져갈 만큼의 가치 있는 보장이 많이 들어가 있냐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린이 보험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들을 의외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100세 만기로 준비하시되 네. 대신 가성비,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나중에 애들이 커서는 네. 크게 이렇게 보험금이 크지 않을 것 같은 생각들이잖아요. 아. 이제 그런 것들은 30세 만기로 자르시고요. 네. 정말 오랫동안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보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라던가 뭐 질병 후유장애라던가 상해 후유장애, 네. 뇌혈관 진단비 같이 진단비나 그러니까 보험금 자체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단위의 그런 보험 특약들은 100세 만기로 가져가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어릴 때 가입하는 게 싸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 입원 일당 같은 거 보시죠. 입원 네. 일당 하루에 5만 원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돈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가 앞으로 30년 후에도 5만 원을 받는 입원 일당 가지고 있다? 그게 과연 돈이 큰 가치가 있을까요? 물가 상승률을 그렇죠. 생각을 하면요. 30년 네. 정도 지나면 5만 원이 아니라 한 2만 원대로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굳이 100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특약들은. 이런 특약들은 30세 만기로 하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몇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특약들은 100세 만기로 따로따로 특약을 나눠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딱 우리 아이들 보험증권 한번 꺼내보세요. 네. 만기가 다 100세일 겁니다. 특약들 만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암진단비도 2천만 원 요거밖에 안 들어가고 다 조절해서 들어가셨을 거예요. 네, 보험료 맞추다 보니까. 네, 보험료에 맞추느라고. 네.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요런 입원 일당이라던가 골절 진단비 같이 네. 나이 들어서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화폐 가치 떨어져서 큰 의미가 없는 그런 특약들을 30세 만기로 잘라가지고 준비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만 줄이셔도 보험료가 한 4만 원이 넘게 주는 걸 보시죠. 그렇다면 이거 굳이 100세로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네요.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줄인 보험료 가지고 네. 정말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특약들은 100세 만기로 넉넉하게 준비하시고
조금 짧게 받아도 되는 것들은 30세 만기로 준비하시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실 때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특이하게 한 40개 정도 들어간다 할 때 한 뭐 20개는 100세 만기로 하고 네. 뭐 한 10개는 80세 만기, 10개는 그렇죠. 30세 만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아이에게 정말 네. 좋은 보험만 물려줄 수 있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잖아요. 보험 전체가 통째로 그냥 100세 만기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자세히 그 특약을 살펴보시면요. 어떤 것들은 한 30세 만기로 준비하실 수 있고 또 정말 중요한 진단금 같은 것들은 100세 만기로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거 시청자분께서 직접 하시기 너무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 든든함 전문가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주저하지 마시고 02-662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하게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샵 8181, 샵 8181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보험을 가성비 좋게 준비할 수 있는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험 특약. 가성비를 따져봐라.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저렴한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보장만 크고 보험료가 높은 이 보험료 부담이 큰 보험도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 구성을 한 가성비 좋은 보험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최유리 전문가님, 이 어린이 보험의 특약이 가성비가 특히나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성인 보험을 가입하실 때도 굉장히 많은 특약의 종류가 많은데요. 네. 그런데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특약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십 개의 특약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지켜보시면은 이게 내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내가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고 싶으실 텐데요. 복잡해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 특약들. 보통은 내가 이걸 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입하셨다기보다는 보통 가입할 당시에 설계사가 이 네. 정도의 특약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경우가 좀 더 많으실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간혹 이렇게 많은 특약들이 보험료 낭비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 전문가들도 종종 있고요.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저렴하다고 해서 다 넣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저렴하다고 해서 다 가져갈 수도 없고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험은 이 성인 보험보다 더 정말 특약이 많이 쪼개져 있고 정말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모든 특약을 그냥 확 넣어주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험료 부담이 올라가니까 또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정말 적정 수준으로 잘 해야 되는데 박성희 전문가님, 네. 이 특약을 가성비 있게 좀 잘 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금이 얼마짜리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될 것 같아요. 내는 돈에 비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2번 일당이 화폐 가치를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2번 일당 5만 원 받자고 내야 되는 보험료가 2만 원, 3만 원이면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상하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특약들은 네. 보통 몇십 원에서 많으면 몇백 원, 한 1,000원대밖에 안 해요. 네. 근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모여놓고 보니까 많아서 문제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다 모아서 이렇게 자질구레해 보이는 거 다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많이 주냐? 많이 줄지도 않습니다. 몇천 원 정도밖에 안 줄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몇천 원은 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더 쓰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보장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시죠. 네. 자, 성장판 골절 진단비. 사실은 이럴 일이 뭐가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골절 진단 받으면 20만 원 나오는데 이거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20만 원 받으면은 막 20원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몇십 원밖에 안 합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옆에 보시죠. 예를 들어 중증 화상이나 부식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큰 상황,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 생겼을 때 네. 이런 중증 화상에 대한 진단비로 2천만 원을 드리는데 네. 보험금이 2천만 원이면 사실은 보험료 비쌀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몇십 원이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어머, 저는 10,000원대 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발병될 확률이 많지 않잖아요. 네. 발병된 확률이 이거 이럴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해서 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몇십 원이면 넣을 수 있는 특약인데 왜 빼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린이 보험을 준비할 때 무조건 뭐 자질구레해 보이고 걸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는 것들 다 빼시는 거 그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하고요. 네. 오히려 정말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은 그냥 챙겨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네.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하루에 10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네. 예전에 뭐 메르스, 사스, 요즘에 코로나19 같은 네. 감염병에 진단받고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1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한 달까지 입원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 한 특약 하나로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오. 이거 보험이 얼마일까요? 비쌀 것 같은데. 한 80원이면 준비가 아, 가능합니다. 정말요? 그러면 이런 특약 왜 안 넣으세요? 이런 것들 아. 당연히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이 너무 길고 이거 불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네. 이 특약의 보험료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특약 그러니까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생각하시게 된다면 이게 가성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딱 알아듣기 쉽게 아주 탁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가성비 좋게 어린이 보험의 특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험사에 내는 돈과 나중에 보험금 이렇게 받는 금액의 그 차이를 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보험 궁금증이나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02-6626-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방송 중에 전화 참여하신 분들 저희가 2분 추첨을 해서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건강식품 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02-6626-022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어린이 보험을 어떻게 하면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험 체크 포인트 세 번째, 납입 면제, 페이백을 확인하라. 납입 면제라는 이 용어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생방송을 하면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보험증권의 납입 면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조건을 살펴보셔라 하시는데 그 개념이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박성일 전문가님, 납입 면제 페이백이라는 게 어떤 기능입니까? 사실 요즘에 그 30대가 넘어가신 분들 중에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했다가 이제 갑상선암 진단 받으시는 분들 종종 보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갑상선암 굉장히 많이 발병을 하죠. 그런데 어린이 보험 준비하고 계시니까 진단비 받고 그러면은 더 이상 보험료 안 내도 되시겠지 하고 보면 납입 면제 기능이 없는 어린이 보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네. 치료받고 보험료는 앞으로도 계속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친구인데 네. 옆에 있는 친구도 갑상선암 진단 받았는데 이 친구는 보험금도 받고 더 이상 보험료 안 내면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면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오, 않으시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좀 더 발전해가지고 네. 더 이상 보험료 안 내셔도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 내셨던 보험료도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보험이 바로 페이백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험 가입해서 보험금 받는 건 너무 당연하죠. 네. 근데 거기다가 보험료도 안 내는데 보장 앞으로 계속 해준대요. 더 좋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보험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걸 잘만 활용하시게 된다면 진단비만큼 활용할 수 있는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납입 면제 기능 그리고 페이백 기능까지 꼭 집중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이 병에 걸려서 진단금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생업을 멈추셔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입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바로 보험증권 한번 살펴보시고요. 찰칵 찍으셔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8181, 샵 8181번으로 보험증권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찬 전문가님, 저는 또 이게 궁금합니다. 어린이들이 정말 병원을 내 집 드나들시지 자주 드나든다 했는데 자주 맞게 되는 질병이 좀 종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질병은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린이가 무슨 암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비중이 조금 있더라는 겁니다. 보시면 0세부터 14세까지의 1위는 백혈병입니다.
그리고 15세부터 34세까지는 갑상선암이 1위로 이제 올라온 것을 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성인보험으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갑상선암, 유사암에 속하기 때문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더라도 네. 납입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네. 갑상선암 진단 시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꼭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납입면제뿐이 아니라 이게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면은 보험금도 100% 다 못 받는 거죠? 진단금에. 한 유사암이니까 그렇죠. 한 적은 퍼센테이지로 받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박상규 전문가님. 네. 지금 표를 보니까 좀 놀랐어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유사암 발병률이 높네요. 사실 이 네. 유사암은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라던가 기타 피부암 같은 것들 다 포함하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갑상선암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병되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남성들의 경우에는 또 의외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요즘엔 건강검진을 자주 하잖아요. 네네. 대장 용종 같은 것들 잘 떼어내게 됩니다. 네. 떼어내서 보통 이제 떼어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그렇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게 그냥 살덩어리가 아니라 이게 약간 경계성 종양이라고 해서 이게 암으로 갈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종양으로 남을지 네. 그 중간 경계쯤에 있는 그런 것들도 간혹 이제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 내시경 했는데 그런 거 나왔어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조직 검사했는데 그냥 넘어가셨던 분들도 은근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받으셨다. 그럼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셨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보험료 안 내시고 진단비는 진단비대로 받으시고 앞으로 쭉 네.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하냐 이거죠. 당연히 이렇게 납입면제와 더군다나 페이백 기능까지 네. 챙겨가실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요 갑상선암 진단을 딱 받았을 때 네. 납입면제, 페이백 이렇게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올해 20세 여성이 30년나 100세 만기로 어린이 보험을 준비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그래서 진단비가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갑상선 암 중에서 초기 넘어간 2기나 3기쯤 된 진단비 2천만 원까지 준비하고 여기에 기타 약물 치료 같은 것들 넣었을 때 30년나 100세 만기로 준비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6만 6천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분이 혹시라도 납입을 하다가 25년 후에 갑상선암 이제 초기가 넘어간 네.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에다가 초기암 제외인 그러니까 초기 갑상선암 이상 넘어간 이 갑상선암 진단비 2천만 원 또 받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일단 진단비만 4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6만 6천 원씩 25년을 내셨잖아요. 그 총 보험료가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진단금 4천만 원에다가 그동안 냈던 돈 1,900만 원 합쳐가지고 5,900만 원을 갑상선암 진단 받았다고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네. 아까 말씀드렸죠? 더 이상 보험료 안 내셔도 됩니다. 100세까지. 100세까지 보장은 쭉 갑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갑상선암 진단비 플러스 냈던 보험료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갖다 치료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납입면제 기능이라는 건 어떠한 병을 이제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으면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페이백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납입하셨던 보험료까지 또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보장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보험을 좀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보험 핫 이슈 어린이 보험을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내용 지금까지 나눠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핫이슈 보험 이것만 따져봐도 가성비 200% 어린이 보험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100세 만기로 준비할 때 유리한 특약이 있고요. 30세 만기로 준비할 때 또 조금 보험료 부담이 적어지는 특약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가성비 좋은 특약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비율과 또 보험금을 받을 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보험증권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요.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 납입 면제, 페이백 기능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병을 진단받았을 때 더 이상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입 면제 기능에다가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까지 일정 돌려받을 수 있는
있는 이 페이백 기능도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주목하시고 저희에게 0266-0222-02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만 따져봐도 가성비 200%업 어린이 보험 어떻게 준비하는지 저희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0266-0222번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열려 있고요. 샵 818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든든한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보험 찾아드리겠습니다.